164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수익의 인식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익은 실현주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예요. 근데 말은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익은 실현됐을 때 수익 처리해라. 그 다음에 비용은 뭐 했을 때요? 발생됐을 때. 예, 이게 원래 뜻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거는 올해, 내년 거는 언제요? 내년에. 예, 그래도 올해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언제 처리해야 돼요? 올해 처리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언제 처리하셔야 돼요? 내년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 164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건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위탁 판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판매가 나오면은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일단 부탁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아니,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 그 다음에 부탁받는 사람을 무슨 자라 그래요? 수탁자라고 해요. 네, 부탁받는 사람. 그래서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아야 매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탁 판매의 뜻이 뭐냐면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대신 팔아주고 뭐만 받는 거예요? 수수료만.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건 우리 게 아니야. 근데 남의 거 회사 거 대신 팔아주고 뭐 받아요? 수수료. 그래서 그나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저거예요. 뭐냐면은 저거. 핸드폰 대리점. 그래서 핸드폰 대리점이 SK, KT, LG 대신 팔아주고 뭐 받아요? 수수료 받죠?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시면 시용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일명 시용판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자가 쓸 용자예요. 무슨 자라고요? 쓸 용자. 그래서 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건데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하셔야 돼요? 표시하면 그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보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갈 겁니다. 교재는 저기 172페이지. 그래서 172페이지 보시면은요,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결산. 그래서 우리 결산이라는 거는 인하라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냐면은요, 12월 31일 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는 이유는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냐면 장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마무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내년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하고 내년에는 빵.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1월 1일 날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정리를 하고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1월 1일 날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정리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결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현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금 남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남으면 버려요? 아니죠. 가지고 있다 언제 써요? 내년에. 그래서 차기로 2월의 뜻이 내년에 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가 빚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빚졌어. 올해 못 갚았어. 예. 그럼 없어지면 참 좋겠죠. 예. 그러면 빚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올해 못 갚은 거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그 다음에 자본이 내 돈이라 그랬잖아요. 12월 31일 날 내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게 내년하고 어떻게 돼요? 이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차기로 2월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헷갈리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 우리가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월급 이야기할 때 옛날 것까지 갖고 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끊어요? 대부분 대화할 때 1년 단위로 끊죠. 나 2020년도에 얼마 벌었고 2021년에 얼마 벌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나 지금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벌었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년 단위로 뭐예요? 끊어요. 비용도 똑같아요. 나 2020년도에 얼마 썼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이어지진 않잖아요. 대부분 올해 썼으면 올해로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로 뭐 한다? 마무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정리해야 돼서. 우리 정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요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시간 내서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나중에 볼 거예요.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투자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178페이지. 결산은 나중에 4시간 투자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무리할 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까지 끝났으면은 회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치 농사가.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작성할 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 원칙이 필요하냐면은요, 나 혼자 볼 거예요? 아니면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죠. 그럼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이 없으면은요, 다 같이 보는 건데도 만든 사람 빼놓고는 못 알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원리, 원칙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계속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제 회계라는 게 사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대부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지, 잠깐 하려고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모든 분들이 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저도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부푼 꿈을 안고 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해. 그러면은 이 식당을 잘 운영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야지.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최종 목표는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에요. 왜냐면 내가 프랜차이즈 사장 되면은 내가 더 이상 물건 안 팔아도 되잖아요. 지점 해갖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하면 돼요?
물건 팔면 되죠. 나는 그분들 관리만 하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식당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뭐 식당이라던가 커피숍이라던가 개인 커피숍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는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된 거 지점 만드는 것도 목표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계속 하려면은 사업이 확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은 없잖아요. 한 달 만에 망할 거야. 난 1년 안에는 무조건 망할 거야. 이러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계속 운영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는 이분이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담당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담당자는 본인이 잘못했을 때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거는 삥땅 치거나 돈 같은 거 이렇게 빼서 쓰시는 분들 종종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시죠. 그런 분들만 문제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회사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돼도 경영자가 잘한 거고, 못해도 누가 못한 거예요? 경영자가 못해서 잘못된 거다가 원래는 원칙인데, 잘 될 때는 경영자가 잘해서, 안 될 때는 직원이 못해서, 이게 일반적인 견해기는 합니다. 맞죠? 거의 모든 사장님들 다 비슷해요.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안 되면은 직원이 못해서 안 되는 줄 아는데 둘 다 똑같아요. 잘 돼도 직원하고 경영자하고 뭔가 쿵짝이 맞으니까 잘 되는 거고, 안 돼도 경영자하고 직원들이 뭔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절대 한 명만 잘해갖고는 잘 될 수가 없잖아요. 1인 사업도 아니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사장님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원래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일명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쯤에 요거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중요성이라는 게 뭐냐면 금액이 크면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따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건 중요합니다라고. 근데 안 중요해, 아니면 덜 중요해, 그러면은 합쳐도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라는 건 나누는 거고, 통합은 뭐 하는 거죠? 합치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표시해도 되고 합쳐서 표시해도 되는데, 그거는 금액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이 커 그러면 중요하니까 따로 표시해. 금액이 작아 그러면 덜 중요하니까 뭐요? 합쳐.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볼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설명을 하나만 좀 드릴게요. 수도광열비라는 게 있고 전력비하고 가스 수도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앞에다가 수도광열비는 8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비는 5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8이라 그러면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5라고 그러면 공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광열비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을 합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표시라고 하는 거고요. 전력비는 전기요금만이에요.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는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합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도 제조회사 다녀봤는데 제조회사의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저희도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였었는데 전기요금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왜냐면 기계 돌려야 되니까. 기계가 전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금액이 크니까 회계에서도 이렇게 따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력비로.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보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이 이만큼 많이 나오네 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수도광열비 하나로 보여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수도요금이 얼만지 전기요금이 얼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그냥 다 합쳐서 얼마야 그러면 이 정도 나오나 보다 예측만 하는 건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공장의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자? 따로 처리하자.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이 적게 나온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무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장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회사에서
요것도 따로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 공부할 때는 800번대 사무실은 합쳐서 처리하고 공장은 나눠서 처리합니다. 요건 나중에 분기 연습할 때 있어요. 그때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비교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비교재무제표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단기가 올해고 전기가 언제예요? 작년. 다른 회사랑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회사랑 비교하고 싶어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조도 다르죠. 인원도 다르죠. 삼성하고 LG하고 비교 안 해요. 그냥 이런 건 비교합니다. 똑같은 TV가 있어.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건 비교하지만 삼성이 잘나냐 LG가 잘나냐 이 두 회사를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규모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직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맞죠? 이게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회계는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얼마 늘었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냐면은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저 아는 애가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제 뭐 결혼 얘기기는 해요. 그래서 결혼 관련된 얘기인데 어디에서 이제 캡처해 갖고 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읽어봤는데 자기 동생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 올린 거더라고요. 얘가 되게 못생겼대요. 그래갖고 연애도 한번 못했는데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엄청나게 이쁘대요. 그래서 그냥 못생겼는데 이쁜 사람 만나나 보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남자분이 검사인 거예요. 검사. 네.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자기가 못생겼어도 이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잘생기지 않으신 분이 이쁜 여자분을 만날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보냈죠. 역시 능력. 맞죠?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들을 걸 그랬어요. 엄마가 맨날 뭐 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든지 다 알고 나면 늦었어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가 뭐 하라 그럴 때 할 걸. 그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뭐 해라? 비교해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실무에서 중요한 건데요. 179페이지에 보시면 계속성이라고 있어요. 계속성. 그러니까 계속성이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계속 쓰는 거예요. 한번 A라고 썼으면 이게 틀린 게 아니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A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물어봤더니 A래. 근데 내일 물어봤더니 B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회사 가시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엔 A라고 썼다가 지금은 B라고 썼다가 이런 경우들이 어떤 회사에서 생기냐면은요. 격리 파트가 자주 바뀌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이게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식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계정 과목으로 안 쓰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특히 이제 자주 바뀌는 회사들은. 그래서 너무 자주 바뀌는 데는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들어가서 만나봐야 알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또 은근히 또 가서 적응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궁합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자주 바뀌는 데는 가서 못 버틸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기는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답이 없는 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또 알아요. 길거리 지나가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도와드렸는데 대기업 할머니야. 어쩌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그 일본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원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다가 한 번인가? 한 번이었구나. 한 번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첫사랑을 만나갖고 결혼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책도 있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 이제 무당 분하고 관상 보는 분 한번 보러 갔었는데 전 나중에 풀릴 거래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그 나중에 몇 살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풀릴 거래. 80에 풀리면 안 되는데 좀 더 일찍 풀려야죠. 풀릴 거면. 사람 인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179페이지부터 저기 181페이지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재무상태표하고 뭐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총액주의. 그래서 총액의 뜻이 뭐죠? 전부. 우리가 총 그러면 토탈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표시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이 있고요. 외상매입금 50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적는 게 총액주의고요. 이렇게 적으면 이게 순액주의예요. 외상매출금 500. 그러면 이거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1000에서 500 빼면 얼마죠? 500이죠.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제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이런 회사 있죠. 이런 회사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000만 원 받아서 500 갚으면 되네. 그러면 좋은 회사야. 왜요? 1000만 원 받아서 얼마 갚으면 되니까? 500 갚으면 되니까. 근데 저처럼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000만 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1000만 원 못 받으면 500 못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회사는 좀 위험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이것만 보여주면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을 거 500만 원밖에 없네? 갚을 거 없네, 이 회사는? 그러면 안전한 회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빼지 마. 왜냐면 빼게 되면은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빼지 말고 전체 금액으로 보여줘라. 그럼 전체 금액으로 보여주면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처럼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 회사도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1000만 원 받아서 500 갚으면 500 남네.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근데 원래 그러진 않았는데 돈 관련돼서는 몇 번 이제 사기 비슷하게도 당해보고 아는 사람한테 뒤통수도 맞아보고.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좋은 거 있다라고 얘기하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데 속에선 맨날 그래요. 그 좋으면 네가 다 하시지 왜 저한테 하라 그러죠? 맞잖아요. 네. 맞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면 100% 1억을 벌 수 있어. 딴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이거 다 내가 먹으면 되는데. 근데 100%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네. 100%면 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요. 만약에 내 로또 번호를 알고 있어. 100% 당첨될 거야. 알려줄 거예요? 아니죠. 혼자서 다 찍어야죠. 왜요? 나 혼자 독식해야 되니까. 근데 왜 알려줘요? 100%가 아니니까. 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뒤통수 몇 번 맞아보고 돈도 못 받아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이러면서. 근데 대부분 주변 사람이 사기치다 보니까 저도 원래부터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문제 있으면은 이게 다 해결될 거야 이랬었는데 사회가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표시하고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거기 교재에 있는 거 그냥 축약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죠. 우리 문서 만들 때 표로 왜 만들어요? 네, 표가 표시해 주기가 어때요? 편하죠. 그래서 구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그 구분이라는 게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외울 건데
뭐 매출총 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익은 이익인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온 이익이냐 이런 걸 이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 대부분 이익 얘기할 때 당기순이익 아니면 영업이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영업이익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영업이익은 아직 영업 외적인 거는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일만 해서 이만큼 벌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대출이 많아. 대출이 많으면 뭐 많이 내야 되죠? 이자 많이 내야 되죠. 아직 이자 안 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장 마지막인 당기순이익을 봐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뺄 거 다 빼고 남은 거잖아요. 그게 얼마냐가 원래는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결산까지 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TV나 이런 쪽에는 평소에는 얘가 많이 나와요. 무슨 이익이요? 영업이익.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높아. 그러면 일단 이 회사는 영업은 뭐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차피 최종적인 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가결산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말 그대로 가결산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그것도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프로그램에도 있어요. 그건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를 현금화가 빠른 순서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었던 게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항상 위쪽에는 유동을 먼저 보여줘요. 근데 왜 유동을 먼저 보여줘야 되냐면 유동 그러면 1년 이내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빨리 없어질 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을 위에다 쓰고 비유동은 어디에다 써요? 밑에다 써요. 왜냐하면 비유동은 나중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유동은 올해 안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쪽에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 유동성이 안 좋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올해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그 갚을 만한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돈이 많다 적다?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어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부족해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비용은 발생주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발생하게 되면 무슨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근데 이 비용이라는 게 올해 거일 수도 있고 언제 거일 수도 있어요. 내년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것만. 왜냐면 내년 건 언제 처리하면 돼요? 내년에.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보죠?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예요. 그래서 실현의 뜻이 뭐냐면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확정되었을 때 뭘로 처리해라? 수익으로 처리해라. 무슨 확정된 거예요? 물건을 판매했다라고 확정됐을 때. 왜냐하면 이런 거는 처리하면 안 되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해갖고 뻥튀기 시키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팔기로 약속을 했어. 약속한 건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익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걸로 장난치는 회사들도 과거에는 많았었어요. 지금이야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지만. 그래서 이거 좀 슬픈 얘기인데 예전에 그 애플에 지금 돌아가신 아저씨 있죠. 청바지 입고 나오셨었던 그분이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되게 칭찬한 중소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 이거는 뭐냐 네이버에다 쳐도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회사가 제주도로 회사를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 직원들이 수도권에 있었던 집을 다 팔고 제주도로 다 이사 갔거든요. 근데 사건 사고가 언제 터졌냐면은 그 다음 날이 이제 오픈식 하는 날이었어요. 오픈하기 전날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은 가짜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가짜로 수출한 거를 진짜 수출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수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종이 갖고 장난친 거죠. 그래서 그 대출해준 데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 진짜 진짜 수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서류 갖고만 보잖아요. 처음에는. 직접 가서 확인해요? 잘 안 해요. 확인하긴 하는데 뭐 만약에 100건이야. 그럼 100건 중에 뭐 몇 건 이렇게만 확인하지 다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은 난리 났었죠. 왜냐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전날 사건 사고가 터져갖고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가짜 매출 가지고 대출 받은 거거든요. 참고로 수출 신용장 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수출하면은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짜는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잉여금의 뜻이 뭐냐면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주식 갖고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일에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남는 거는 똑같지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 벌려면은 뭐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와갖고 이런 말 하면 사기꾼입니다.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대. 없어요. 맞잖아요. 돈 먹고 돈 먹기지 돈 안 쓰고 돈 벌 수는 없어요. 꼭 그런 분들이 나중에 대출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전화 안 오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갖고 계속 만나자 그러면 저기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아니면은 분양사기예요. 최근에도 한번 뉴스에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런 걸 많이 한대요. 잘생긴 남자나 이쁜 여자를 이렇게 해갖고 휴대폰 앱 중에 만남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갖고 거기에서 만나서 꼬신대요. 대출 받아갖고 오피스텔 하나 사시라고.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그런 걸 교육해갖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있었어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다가 학원 강사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 계속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보러 갔거든요. 근데 수소문을 해봤죠. 근데 수소문 해봤더니 저거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단계. 그 다단계라는 건 알고 갔어요. 미리 그 전에 수소문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다단계를 하라고 이야기 안 하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단계 오면 꼬시는 거 있잖아요. 강사 역할. 그거 해달라고. 제가 그때 나쁘지 않게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죠. 저도 이거 이제 저랑 같이 일했었던 분한테 배웠는데 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못 들어줄 얘기를 해서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배워갖고 딱 한마디 했죠. 그러면 세금 다 떼고 한 달에 300만 원만 통장에다가 넣어주면, 그때 300 이상 벌 때였거든요. 300만 원만 넣어주면 하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갔죠. 그분은 대출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부를 하냐면 돈이 필요했다고, 연락 잘 주셨다고, 내가 요즘 돈이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전화 주셨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0억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욕하고 끊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분 약간 좀 독특하신 분이신데 진짜 100억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100억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욕하고 끊는데요. 거기 텔레마케터 하시는 분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그분 좀 독특하신 분인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거절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미안해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하나는 반대로 너무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는 못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나보고 같이 일하재. 그럼 1000만 원만 월급 매달 꽂아줘. 같이 할게.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같이 하자고 못할걸요? 1000만 원 꽂아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정 표시금지. 우리가 배우는 가계정은 총 3가지가 있으세요. 하나는 현금 과부정. 그래서 얘는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부족할 때. 그 다음에 가지급금. 요거는 지급은 했는데 어디 쓸지 몰라. 그 다음에 가수금. 돈은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거 많이 나와요. 외국 영화 보면은 갑자기 통장에 100억이 찍혔어. 근데 왜 찍힌 거지? 그때부터 막 이제 총알 날라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수금. 그 다음에 내가 돈 줬는데 어디에다 쓰는 건지 몰라. 그러면 뭐예요? 가지급금. 그래서 얘네 셋은 다 알 때 쓰는 거예요? 모를 때 쓰는 거예요? 모를 때. 그래서 요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론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떠든 게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200페이지 원가액. 다음 시간부터 이제 원가액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좀 전까지 본 게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이론에서 8문제 나와요. 그래서 점수로는 16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 4개, 이해 4개라고 보시면 돼요. 4대4. 평균적으로 외워서 풀 수 있는 거 한 4문제 정도,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거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볼 건데 원가에게는 총 이론에서 3문제가 아니지. 4문제 출제돼요. 그래서 점수로는 8점인데 여기는요. 암기 잘하시는 분이 최고예요. 거의 암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외웠으면은 맞추고 못 외웠으면 못 맞추게끔. 그래서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기는 3대1이에요. 외우는 거 3개, 이해하는 거 하나 정도. 그래서 여기는 암기 잘하시는 분이 조금 많이 유리한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재무에게는 누구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외부. 원가에게는 내부예요. 왜 그러냐면 원가라는 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돼요. 왜냐면 외부에 노출되면은요 다른 데에서 우리 거보다 더 싸게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자기네 원가 정확한 거는 공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개돼 버리면은 다른 회사가 그걸 참고해서 우리 거보다 더 좋은 거 아니면 더 싼 거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 원가는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든 회사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자. 이런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자.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유명한 것들이나 가능하잖아요. 아무도 몰라. 근데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 안 팔려요. 그래서 전 되게 예전에 TV 보면서 놀라웠었던 게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망했을 거예요. 100%. 예전에 TV에서 강남에 물 파는 커피숍이라고 있었어요. 물만 팔아요. 물만. 전 세계에 있는 물을 수입해다가 물만 파는 커피숍이, 물만 파는 카페가 있었어요. 워터 카페가. 강남에. 예, 그 TV에서 막, 어머, 이런 데도 있다 그러면서 막 홍보하면서 막 나왔었거든요. 몇 번, 한 2-3번 TV에서 봤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왜냐면 일단, 물 그러면 솔직히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게 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티가 나요? 안 나죠. 예. 그리고 비싼 건 또 되게 비싸더라고요. 막 물 500ml 하나에 막 15,000원이래요. 예. 저기에서 또 왔대요. 어디지? 알래스카에서. 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암기가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속도로 나가면 요번 주에 이론 끝낼 거예요. 이론 빨리 끝내고 실기하고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시에 원가에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